제주와 강원 산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눈은 그쳤지만 이틀간 쏟아진 11월 눈폭탄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정오쯤에는 경기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지붕 일부가 붕괴했습니다. 현재까지 한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경찰과 소방이 인명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경기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붕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는데요. 지금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무너져버린 시장 청과동 건물이 보이실 겁니다. 지붕이 아래로 내려앉으면서 천장이 거의 바닥까지 닿아 있고 출입도 완전히 통제된 상황입니다. YTN에 사고 당시가 찍힌 영상이 제보가 됐는데 화면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낮 12시 6분쯤 촬영된 화면인데요. 별일 없어 보이던 시장 천장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뒤이어 천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도 놀란 듯 밖으로 뛰어나가며 도망칩니다. 시장 지붕이 무너지는 데에는 보시는 것처럼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도착해서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미 어제부터 쇠파이프가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 등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오전부터 시장 밖으로 모두 대피하도록 안내됐는데 갑자기 엄청 큰 굉음을 내면서 전체가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게 상인들 설명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을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단 사람을 먼저 피하고 난 상태에서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 시간이 한 4시간? 네, 순식간에 사고가 난 건데요. 피해 규모는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사고 뒤에 소방당국이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상인들 말처럼 어제부터 조짐이 있었고 오늘 아침부터는 붕괴 조짐이 뚜렷해져서 진입과 영업이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리핑 내용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금일 07시 29분경에 붕괴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붕괴 조짐이 있어서 진입 전면 통제를 했고요. 다만 시장 내부에는 사고 직전까지도 12명이 남아 있었는데 11명은 사고 직후 무사히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손님 1명은 대피 도중에 낙하물로 인해 머리와 무릎을 가볍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건물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구조안전 진단을 벌이는 한편 열화상 카메라와 매몰자 탐지기로 인명수색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후에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물기를 머금은 습설은 보통 눈보다 3배 이상 무겁습니다. 비닐하우스 붕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경기도 화성에서는 축사가 무너졌는데요. 소 수십 마리가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경기 화성시 우정읍의 한 축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유 기자 뒤로 무너진 잔해가 보이는데요.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원래 소 200마리 정도가 있었던 2동짜리 축사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동이 기둥부터 천장까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잔해에 깔렸던 소들이 긴급하게 구조되기도 했는데요. 구조된 소들은 바깥에서 대기하다가 지금은 무너지지 않은 이쪽 축사로 이동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축사 주인을 만나봤는데요. 40년 동안 이곳을 운영하면서 이런 일을 겪은 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갇힌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압사된 거는 파악이 안 되고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최대한 철근들 주워내면서 어떻게든 빼내고 있거든요. 축사는 오늘 새벽부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쏟아진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건데요. 축사 관계자는 새벽 4시가 되자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아직도 소 몇 마리는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일부는 구조물에 깔려 다치거나 죽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축사 피해가 컸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폭설에 무너진 축사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화성뿐만 아니라 경기 안성시 원곡면에서도 축사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소 90여 마리가 갇혔는데 구조물에 부딪힌 소들이 다쳤지만 입구가 막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사 관리인은 굴착기 등 중장비를 투입해 현장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성에 있는 또 다른 축사도 폭설 피해를 입었는데요. 건물 지붕이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푹 주저앉았습니다. 농장주는 소 30여 마리가 보이지 않아 깔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소방 등 전화도 먹통이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곳곳에서 피해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눈은 많이 그쳤지만 비가 내리거나 아직 제설이 되지 않은 곳도 많으니까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시 우정읍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이틀째 폭설이 내리면서 수도권에 잇따르고 있는 시설물 피해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에 있는 농가의 비닐하우스도 무너져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역시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경기 화성시 양간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비닐하우스 지붕이 무너진 곳이 많다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비닐하우스 지붕이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1만 6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면적인데요. 천장이 땅에 닿으면서 내부로 진입하기에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일 먼저 피해를 본 건 딸기밭인데요. 전날까지 괜찮았던 천장이 새벽에 휘면서 무너진 겁니다. 각각 6천여 제곱미터와 3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파프리카와 애플망고 밭은 해가 뜨고 나서 연달아 무너졌습니다. 여러 하우스가 연결돼 있다 보니 한 동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다른 동도 연달아 내려앉았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천장이 주저앉는 바람에 심한 상한 농작물의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농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 의왕시에 있는 5,000제곱미터 9개 동 규모의 비닐하우스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각종 화훼를 키우는 농원이었는데 농장주는 온풍기 등 안에 있던 물건도 모두 파손됐다며 빨리 복구돼야 화훼가 냉해를 입지 않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경기 용인시에 있는 화훼 농가 19곳도 눈 때문에 무너져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시 양간면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오늘 출근길 참 힘들었습니다. 용인에는 50cm에 달하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출근을 아예 포기하고 제설 작업에 집중한 주민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퇴근길도 걱정입니다. 제설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여전히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용인 수지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 네, 저는 지금 용인 수지에 있는 버스 종점 차량 기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기온이 영상으로 좀 높아졌는데도 눈이 많이 안 녹았네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 상황은 그냥 정말 미끄럽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미끄럽냐면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버스 종점이고 차량이 돌아서 나가거나 정비하기 위해서 서 있는 곳입니다. 차량이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한 대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아주 힘들게 바깥으로 빠져나갔고요. 천천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으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고 길에 세워놓은 차량들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 들어오는 차량도 아주 천천히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서수지 IC, 서울 용인과 서울 고속도로를 타는 그곳의 길목에 있는 버스 정류장과 중간에 사이에 있는 곳인데 이곳은 좀 언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고도 있었고 차량들이 지나가지 못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바로 이곳에서 제가 출근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포기했던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버스가 오지 않았고 도저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언덕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주민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요. 지금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확인 한번 해보고 저도 한번 나가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안 되면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눈이 굉장히 습하다는 부분이 무겁기도 하지만 잘 얼어붙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이게 화학약품을 뿌려서 물을 녹이곤 있지만 이 눈이 완전히 녹아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날씨가 계속 굉장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쉽게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에 퇴근길 결빙 같은 것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지금 오동건 기자가 동영상폰으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화면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걱정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 상황이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오전에는 아예 나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제설 작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상황 정도가 마련이 되었지만 문제는 미끄러움입니다. 아직도 상당히 미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들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중장비들이 투입돼서 차량들을 조금씩 빼내고 길을 녹이고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게 금세 물로 바뀌고 그게 얼음으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잠시 뒤에 해가 지고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굉장히 추운 한파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우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퇴근길 도로 상황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때문에 결국에는 경기도 교육청이 오늘 오전에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계속 그 휴업을 권고했죠.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약간 전파 자체가 7시 한 반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등교 준비가 마무리됐을 시기에 이루어지다 보니 갑자기 아이를 맡겨야 되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들이 있었고요. 또한 아예 가는 길에 차를 돌려야 하는 상황들도 연출이 됐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그 단지에는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제설 작업에 나서기도 하고 뭐 시끄럽게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내일 아침에 또 등굣길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지금 전해드렸듯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도로가 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교육청에서도 판단을 내려야 될 필요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퇴근길 정말 조심해서 퇴근하시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 수지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네, 오늘 좀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9시가 넘어서면 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자, 수도권뿐이 아닙니다. 충청권에도 큰 눈이 내렸습니다. 일단 충청권에 내려졌던 대설특보 모두 해제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종일 쏟아졌던 폭설에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충북 충주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지붕이 많이 무너진 모습인데요. 피해가 발생한 곳이죠. 어디입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인삼밭이 하얀 눈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차광막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은 건데요. 인근 마을 주민들은 밤사이 내린 눈 때문에 움직이기조차 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여기 경로당에 할머니들도 못 나오시고 집 밖에 뭐 눈 치울 사람도 없는데 그냥 다 들어 앉아 계시네. 내가 좀 돌아다녀 봤더니 겁이 나서 못 나오시겠대요. 충북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후 3시 기준 최대 적설량은 진천 위성센터가 40.6cm, 음성 금왕 27.1cm, 충주 노은 19.1cm로 집계됐습니다. 기상청은 낮 기온이 오르면서 눈이 조금씩 녹아 적설량도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도 잇따랐죠. 자, 피해 집계 상황 전해주시죠. 네, 충청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밤사이 그리고 낮 동안에도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이 피해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천안시 입장면에 있는 축사 지붕이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젖소 3마리가 폐사했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이 갇혀있던 소 30마리를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새벽 2시 40분쯤엔 충북 진천 이월면에서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나무가 집안 지붕을 뚫고 들어오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충북 음성에서도 공장 물품을 보관하는 하우스가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또 염소 축사가 무너져 농장주가 염소 20여 마리를 인근에 있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기도 했습니다. 충북소방본부엔 어제 오전 9시부터 눈 관련 신고 100여 건 이상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사망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700여 명이 비상근무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속리산과 월악산 전 구간, 소백산은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눈은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습설입니다. 일반 눈보다 3배 정도 무거운 만큼 축사와 비닐하우스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도로 결빙 우려된다면서 야외 활동과 차량 운행 자제,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충주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수도권에 이틀째 폭설이 계속되면서 비행기 결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항공편이 190편 정도 무더기 결항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두희 기자. 네, 저는 김포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눈은 좀 잦아들었는데 오후 결항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틀째 내린 폭설로 인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오늘도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는데요. 이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거나 결항되면서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김포국제공항의 전광판에 뜨는 운항 현황도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서 상황은 좀 나아지고 있는데요. 오후 들어서 항공기 운항이 차츰 정상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오후 1시 반 기준으로 재해 상황은 끝났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고요. 다만 전국공항에서 결항된 항공편의 경우엔 현재까지 190편에 달합니다. 먼저 오늘 오전 폭설로 인해 서둘러 김포공항을 찾은 승객들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인 휴가까지 써가지고 항공편 예약을 한 건데 그 결항 소식을 오늘 아침에 인폼을 해줘가지고 좀 속상합니다. 대기표 끊고 기다리고 있고요. 뭐 따로 항공사 측에서도 디테일하게 답변을 해주시진 않아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폭설이 너무 심해서 2시간 정도 일찍 평소보다 나왔고 다행히 지연되지 않고 무사히 도착해가지고 너무 다행이에요.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하고 이곳 김포공항을 비롯한 전국 공항에서는 국내선 30편 등 모두 33편이 결항됐습니다. 또 지연되고 있는 항공편의 경우 국내선 136편을 포함해 157편으로 늘었는데요.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엔 오후 1시 반까지 폭설로 인해 국내선 2편을 포함해 모두 157편이 결항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또 국내선 2편을 포함해 모두 101편이 지연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항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공항과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운항 현황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국제공항에서 YTN 최두입니다. 이틀째 눈이 쌓이면서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가 속출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밤사이 주민들이 대피하거나 주택가의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정현 기자, 피해 상황이 집계됐습니까? 네, 어제 오후 2시부터 내려진 중대본 2단계와 대설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11시 기준 공식적인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경기 양평에서 천막형 차고지 지붕 제설 작업을 하다 숨진 1명과 경기 평택에서 골프 연습장 철제 그물이 무너지며 숨진 1명, 또 오늘 오전 경기 용인에서 눈을 치우다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진 1명 등 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폭설이 원인인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밤사이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모두 43개 가구 71명이 일시 대피해 임시 주거시설이나 친인척 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또 경기 비닐하우스 파손과 충남 천안의 공장 천장이 무너지는 등 붕괴 사고 20건이 접수됐습니다. 경기 양평, 오산 등에서는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정전도 발생했는데 총 131건 가운데 35%인 46건은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1시 기준 이번 폭설과 관련해 총 1,628건의 소방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뱃길도 막혔습니다. 전국 79개 항로에서 104척의 여객선이 발이 묶였습니다. 국립공원은 지리산과 계룡산, 설악산 등 현재 11개 공원에서 302개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 수도권에도 눈이 많이 왔는데요. 제설 작업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서울시는 어제 오전 7시부터 자치구, 유관기관과 함께 제설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해 제설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 11,000여 명, 장비 1,900여 대를 동원해 제설제 살포, 도로에 쌓인 눈 밀어내기 등 강설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틀간 강설로 인한 사고는 6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가로수 넘어짐이 48건, 교통사고 10건, 공사장 붕괴 1건, 정전 4건 등입니다. 경기도 역시 폭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젯밤 1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3단계 발령은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앞서 경기도 교육청은 폭설과 기온 하강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각급 학교의 휴업을 적극 권고하고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 안전 상황을 파악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낮 12시 기준으로 경기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285곳이 휴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초중고 256곳은 등교 시간을 조정했고 119곳은
곳은 하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차정민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틀 연속 눈 폭탄이 내렸습니다. 경기 용인에는 무려 50cm에 육박하는 눈이 내렸고 서울에 내린 눈은 모든 겨울을 통틀어서도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오전부터 차츰 눈구름이 약해지면서 전국 곳곳에 내려졌던 대설특보가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우선 밤사이 내린 눈이 그야말로 역대급이었는데요. 수치로 정리해 주시죠. 네, 그제 밤에 내린 눈보다 어젯밤에서 오늘 새벽 사이에 눈이 더 많이 내렸습니다. 말 그대로 펑펑 내렸는데요. 가장 많이 온 곳은 경기도 용인시 백안면으로 최고 적설량이 47.5cm, 무려 50cm에 육박하는 눈이 왔습니다. 수원에는 43cm, 군포 42.4cm, 서울 관악구 41.2cm, 경기 안양 40.7cm 등 경기 남부와 서울 남부권에 40cm가 넘는 눈이 곳곳에 쌓였습니다. 특히 수원은 1964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의 공식 적설량은 28.6cm로 기록됐는데 11월로는 역대 최대이고 모든 겨울을 통틀어서도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오전부터는 눈구름이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서울 전역에 대설경보가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더욱 눈구름이 약해지면서 전국 대부분 대설특보가 해제됐습니다. 제주 산간에만 대설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반면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한 강풍특보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 서쪽에서 계속 몰려오던 눈구름대가 약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충남과 충북, 전북 지역에 산발적으로 눈을 뿌리고 있습니다. 기온은 오후 3시 기준으로 서울이 3.1도, 수원 3.4도 등으로 영상권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서울 0도 등으로 여전히 춥게 느껴집니다. 네, 그럼 오늘 퇴근길과 오늘 밤 상황은 괜찮을까요? 네, 일단 오늘 서울에는 눈이 더 내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눈구름대가 저녁부터는 점차 남동쪽으로 내려가면서 수도권도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던 눈이 내일 낮부터 다시 중부 내륙에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강도는 어제나 오늘보다는 약할 전망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1에서 5cm, 충청과 전라도에는 1에서 3cm, 경북과 전북 내륙에도 1에서 5cm가 각각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이 눈이 비로 바뀝니다. 호남 지역에 주로 뿌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요일에 날씨가 맑아지면서 하지만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밤사이 도로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확인된 폭설 피해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양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이틀 동안 폭설이 내렸고요. 지금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요? 네, 지금 전국 각지에서 피해와 관련된 제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도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는데 추가로 들어온 제보 영상들부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로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실외 골프장인데요. 축대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시설물과 눈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무너진 사고에 당시 골프 연습을 하고 있던 손님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당시에 5분 정도 연습을 하고 있었지만 다치신 분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서울 강북구 번동이네요. 오늘 아침 7시 40분이었습니다. 네, 그다음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영상 제보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 경인고속도로 서운분기점 근처인데요. 보시면 눈덩이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더니 앞유리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산산조각이 사고입니다. 났네요. 사고로 이어질 뻔했어요. 예. 네, 맞습니다. 다행히도 이 운전자분이 바로 갓길에 차를 대고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추가 사고는 없었지만 너무 많이 놀라서 핸들에 머리를 부딪히시는 바람에 예. 병원에 가셔서 치료는 받으셨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큰 사고나 큰 부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 눈이 녹았던 눈이 그 차로 떨어진 건데 얼어붙었나 봐요, 눈이.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무거운 눈이 뭉쳐진 상태로 아마 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 다음은 안성시에 있는 한 택배사 물류터미널인데요. 네. 작업하던 도중, 그러니까 택배 차에 택배 물품을 상하차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지붕이 저렇게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보시면은 이제 구조물이 저렇게 내려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오전 11시인데요. 눈이 거의 그쳤을 때인데 습설이어서 확실히 무게를 견디지 못했나 봐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보자분 말씀으로는 예. 다행히도 차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예. 무너진 구조물이 차를 덮쳤기 때문에 다행이었지만 만약에 조금만 더 아래까지 내려왔다면 작업하시던 분들도 크게 다쳤을 우려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차가 천막을 지탱해줘서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유난히 이제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있는 그 지붕이 무너지는 제보도 잇따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오늘 YTN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예, 예. 지붕이 무너졌다라는 제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특히 이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지붕이라고 말하면 이제 예. 입구를 말씀드리는 예. 건데요. 먼저 처음 볼 이 모습은 수원 정자동에 있는 한 아파트인데요. 예. 네, 지하 주차장 아파트 지붕이 무너지면서 저렇게 네,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차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피한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예, 예. 네, 이렇게 무너져 내렸다 보니까 이제 입주민들이 차량을 출입할 수 없는 이런 그렇군요. 상황이 보통 이제 지하 있었다고 합니다. 주차장에는 그 지붕이 저렇게 투명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플라스틱이 약하다 보니까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예. 점검이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요. 예.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찰이나 소방당국에서도 예. 좀 명확한 원인 조사가 조심해야 있으면 될것 같아요. 네, 예. 좋을 것 같고요. 네, 아파트뿐 아니라 뭐 관공서나 다른 곳의 지하 주차장 지붕도 문제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원시에 있는 한 보건소 지하 주차장 모습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은 다른 아파트 영상이고요. 예. 네, 이제 지금 보건소 모습 나오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주차장 지붕이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눈을 치우시는 분도 보이는데 다행히도 당시에 이곳을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없어서 다치는 그러니까요. 분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이 차량을 덮칠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더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경기 분당 세무서도 예. 지하 주차장에서 비슷한 종류의 사고가 있었는데요. 보시면 주차장 입구 지붕 오른쪽으로 이렇게 예.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차량 운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눈은 지금 다 치운 상태라고 하는데 무너진 구조물들이 추가 붕괴 위험도 있고 저거를 다시 치우고 새로 짓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어서 예. 네, 매우 주의가 강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네요. 예. 이 뭐 차량을 덮친 분도 있었다면서요. 그 차 빼지 못해서 출근 못했다는 분도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예. 저희가 제보를 받은 내용 중에서는 다행히도 차를 몰고 나오다가 뭐 구조물을 직접 맞으셨다 이런 분이 계시진 않았어요. 그렇군요. 예. 네, 그건 굉장히 다행한 부분인데 네. 뭐 입구 바로 근처에 대둔 차들이 뭐 무너진 구조물에 이제 그런 어떤 피해를 보고 부서졌다거나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아니면 입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저렇게 무너져서 아침에 아무도 차를 빼지 못했다. 예. 이런 종류의 제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저렇게 지붕이 플라스틱으로 얇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곳이 많기 때문에 일제 점검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축사와 비닐하우스 피해 제보도 잇따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축사가 무너진 곳들 굉장히 많았는데요. 우선 경기 화성시에 있는 축사 모습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눈을 이기지 못하고 축사들이 완전히 폭삭 주저앉은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네, 지금은 이제 중장비가 와서 치우고 있는 모습이죠. 예. 네, 그래서 처음 이게 무너질 당시에 이 화성시에 있는 축사에서는 소 한 40에서 50마리 정도가 갇혀 있었던 네, 지금 상황이라고 소의 합니다.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네, 다행히도 이제 어느 정도 이후에 이제 뭐 무너진 축사를 좀 치우거나 해서 갇혀 있었던 소들은 좀 꺼낸 것으로 보이고요. 이곳 화성시 축사 이외에도 안성에 있는 축사도 두 곳이나 각각 소 수십 마리가 무너진 축사에 갇혀 있었다라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경기 의왕시에 있는 비닐하우스 모습 보실 텐데요. 이곳은 이제 화훼하우스라고 해서 각종 꽃 종류 키우는 곳인데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이것도 하우스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하우스가 무너지면서 찢어진 데다가 추가로 내부에 있던 온풍기나 이런 시설들까지 같이 파손이 돼서 안에 있던 꽃들도 좀 심각한 냉해, 즉 추위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그렇군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붕괴 조짐이 사전에 조금씩 나타난다면서요? 예. 네, 실제로 뭐 붕괴 조짐이 소리가 들린다거나 다양한 붕괴 조짐이 보이는 곳들도 있어서 네, 저희 취재진이 방문했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붕괴 조짐 때문에 미리 대피나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군요. 해요. 예. 만약에 그 시장 같은 경우는 큰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앞서 제보자분이. 예.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런 조짐을 눈치채지 못하고 만약에 영업을 큰일 하던 날 중에 뻔했죠. 그런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면 정말 큰 피해가 있을 뻔했었죠. 네, 조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조짐이 있을 때 상황을 알리고 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런 정확한 피해 상황을 시민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피해에 대비할 그렇습니다. 수 있는데요. 그를 위해서 저희 같은 이제 방송사에서는 특히 시청자분들 제보 절실합니다. 카카오톡에서 뉴스는 YTN 그리고 제보는 YTN이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이곳들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쉽게 사진이나 영상 제보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이용하기 힘드신 상황이라면 02-398-8282 또는 398-8585로 전화로도 간단하게 제보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방송을 위해서는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함께 제보해 주시면 저희 보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생생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위험한 곳으로 가신다거나 하면 위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안전을 위해서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 각별하게 안전에 유의하면서 제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제보가 중요한 또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도로에 떨어진 눈덩이요, 그 차의 그 전면부가 부서질 정도로 아주 강력한 눈덩이였는데 이 도로를 지날 때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부 양동훈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한 규칙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특검에는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이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치열한데요.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강행 처리됐습니다. 대통령이나 그 가족 수사에는 모두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에서 여당목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인데요. 이 표결 전 반대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입맛대로 상설특검을 골라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이 특검법을 여러 차례 거부하는 상황을 강조하며 여당은 권력 앞에 굴종하고 김 여사를 두둔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표결에 붙여진 규칙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별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 만큼 대통령 제2요구권 대상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처리된 개정안은 즉시 시행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시작으로 다음 달 10일 특검 재표결까지 김 여사 의혹을 고리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 보고와 의결 그리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본회의에선 또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의 안건 처리가 다수 이어졌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국회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 등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 대표 반응이 나왔습니까? 먼저 논란이 된 보도는 한동훈 대표가 측근들에게 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 중대 결심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개파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친한계 의원들이 다음 달 특검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인데요. 일단 한 대표는 해당 보도에 나온 것처럼 말한 적 자체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좀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내용이 맞을까요?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친한계 의원도 YTN과 통화에서 이 한 대표가 일련의 당내 공세에 화가 난 건 맞지만 이를 일종의 카드로 쓰자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원 게시판 문제와 특검법을 연관짓는 건 한 대표를 치졸하게 만드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친한계 인사 역시 너무 앞서간 기사 같다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원 게시판 논란 글의 작성자가 한동훈 대표 가족인지 밝히라고 촉구하면서 이 내홍은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오늘 오전 세미나에서 이 최근 당원 게시판 문제를 해결할 키는 당원도 용산도 아닌 한동훈 대표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에게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공개 발언을 자제하고 이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자는 당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대검찰청이 이창수 검사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야권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헌법 소홀을 위해 국회에 주어진 막중한 권한인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검은 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탄핵 대상 검사들의 직무 수행에 중대한 위헌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3.25%에서 3%로 인하했습니다. 환율 불안 때문에 동결 예상이 많았는데 환율보다는 경기 부양이 더 시급하다고 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홍 기자, 한은금통위가 깜짝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그 배경 전해주시죠. 네, 한은금통위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인하한 데 이어 또 3.0%로 인하했습니다. 이로써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차이는 1.5%에서 1.75%로 더 벌어졌습니다. 한은은 통화정책 방향에서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된 점을 금리 인하의 주된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총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커지고 있는 교육 환경의 불확실성을 언급했습니다. 한은은 금리 인하 결정 직후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2.4%에서 2.2%로 내년 전망치는 2.1%에서 1.9%로 낮췄습니다. 내년 성장률이 1.9%로 예상되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환율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경우 정부와 함께 다양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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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특검 고려 물음표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고려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죠. 반면 권성동 의원은 당원 게시판 논란을 김 여사 특검과 연계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대표에 이어 권성동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이 끌어내리려는 용산의 그런 세력이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검법에 대해서 좀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그럼 김건희 여사는 특검법 관련해서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 없으신가요? 반복된 질문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그걸로 대신하죠. 권성동 의원은 당원 게시판 문제를 김 여사 특검과 연계시키려는 게 있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고 명백한 해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 생각 같은데 제가 그분 생각을 특별히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친하게 의원이 특검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의 뉘앙스가 좀 달라진 것 같다. 그런 특검적 여지를 남기는 듯한 발언을 뭐 누구죠? 그런 얘기한 의원이 누구죠? 성동일 의원이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대전략은 특검을 통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함으로써 선거를 범죄로 덮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김여사 특검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저는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고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김여사 특검법 처리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왜 나왔을까요? 누군가 이야기를 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안 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예. 얘기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서는 예, 예. 저게 조금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의 말하는 스타일이 분위기하고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스타일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습니까? 이런 예. 느낌을 좀 받았어요. 예. 그런데 친한계 내에서는 친한계 비한계를 떠나서 예. 사실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예요. 지금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두 번째로 이제 그러니까 어저께도 했고 오늘 이제 1시 반부터 지금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제가 듣기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상당 부분 광범하고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도대체 뭐 어떤 진술을 얼마나 확보를 했길래 이런 얘기들이 들어왔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김준혁 최고위원. 한국일보 보도에는 이렇게 나와요. 나를 끌어내리려는 용산의 조직적 움직임인 것 같다. 한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예요. 부당한 당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한 카드로 김여사 특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본인도 분명히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스타일도 아닙니까? 전혀 아니죠. 그렇게 한동훈 대표 스타일이 예를 들면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반박을 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군요. 뭐 내가 누구한테 이걸 그 얘기 들어보면 야, 나한테 당원 게시판 문제로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이렇게 보복을 할 거야. 라는 식의 뉘앙스잖아요. 어느 정치 지도자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는 10일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탈표가 지난번에는 4표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원들 사이에서는 우리 당 내에서는 언제까지 이거 계속 이렇게 끌려가야 되지라는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수사 결과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튀어져 나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전혀 명태균 우리 관계 없다. 대통령에게 그 사람이 접근을 해서 그냥 그런 발언을 꺼내놨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오세훈 시장과의 관계도 보도가 되는가 하면 다른 것들도 압수수색 영장에 근거해서 보면 뭔가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서 만약에 무슨 새로운 것들이 튀어나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걸 좀 지켜봐야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지금 3주 가까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봉합될 분위기가 아니에요. 계속 문제 제기가 있고 거기에 대한 친한계의 대응이 나오고 있는데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그럼 문제 제기한 쪽이 완전히 조작된 방법의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처음에 문제 제기할 때 뭐였습니까? 한동훈 대표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목에 개목줄을 채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비난을 한동훈 대표의 가족의 명의로 된 것도 이렇게 비난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한동훈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죠. 공교롭게도 그냥 동명이인 확실하게 동명이인이었을 뿐이고. 그리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도 그런 식의 비난글이 저 내용에 가족 명의의 글들에서도 저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비난은 없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로 그런데 매크로 같은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방식으로 여론 조작을 시작한 거다.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매크로 같은 그런
그 여론 조작을 시도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예.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잖아요. 잠깐만요. 그 부분이요. 명의 도용 의혹인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11시 40분부터 13분 동안 한 대표의 장인, 딸, 아내, 모친 딸, 아내, 모친 장모, 장인, 딸 이렇게 명의의 글이 순차적으로 계속 올라왔다는 그래요. 거예요. 예. 그게 혹시 명의 도용은 아닌지. 그건 뭐 알 수는 없는 얘기죠. 예. 명의를 도용을 했는지 그 사람들이 무슨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올렸는지 예. 예를 들면 예. 뭐 그건 알 수가 없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게 그 내용 자체가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가족과 이름이 같다는 걸 제외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죠? 예. 예를 들면 저희 가족한테 예. 저도 당원이고 예. 최고위원인데 예. 저희 아들 딸이 누가 저한테 야 그 당원 게시판에 익명으로 돼 있는데 예. 이름을 쳐보니까 네 아들하고 이름이 똑같은 애가 있더라. 그러니까 네가 한번 그거 해명해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의혹 제기 측에 나선 친윤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글이 순차적으로 올라오는데 동일한 글이더라.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명의를 활용해서 글을 올린 것은 아닌가. 이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그건 알 수 없다. 아니 그러면 그게 여론 조작에 해당합니까? 예를 들면 그날이 어쩐 날인지 모르겠지만 예. 대개 우리 당원 게시판에 글이 수천 개씩 올라와요. 예. 최대는 9천 개씩까지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서 10개의 글이 올라와서 예. 그 수천 개의 글에서 10개의 글이 올라오면 그게 여론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예. 더구나 무슨 그 순공감순이라든가 좋아요 예. 순서대로 이렇게 위에 그 배치되는 게 아니라 얘기하면 그냥 주르륵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1000개의 글이 올라갈 때 10개의 글이 저런 식으로 올라갔으면 예. 그냥 두루룩 해서 올라가 버리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여론을 조작했다라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김은혜 의원이 해결은 간단하다. 가족이다 아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도용을 조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에 얘기했던 그 한동훈 대표가 욕을 했다. 예. 가족들도 욕을 했다. 예. 무슨 그 집단적인 그 조작 방법을 매크로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는 게 다 사실이 아니니까 예. 그거 다 알겠는데 그게 예. 네 가족이 아니야. 그것만 말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옳은 게 아니죠. 알겠습니다. 지금 친윤계의 갈등이 지금 커지고 있고 또 김종혁 최고위원이 또 친한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친윤계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문제를 차곡차곡 물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지금 이 여당의 당원 게시판 논란 이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 사안을 이렇게까지 오래 끌고 갈 사안인가라고 예. 본다면 이거 초장에 다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인데 정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한동훈 대표가 더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당을 예. 이끌어 가시는 최종 책임자잖아요. 예. 그렇다면 당원 게시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뭐 억울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예.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다 따져도 결국 이 책임을 빨리 이 문제를 해소시키고 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게끔 만들어야 할 책임은 예. 어쨌든 당대표에게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예. 저는 또 한동훈 대표의 조금 더 책임을 좀 더 크게 보는 입장이고요. 예. 지금 이게 이제 처음에는 누가 썼냐, 가족이 쓴 거 아니냐, 그러다가 이제 이게 여론이 조작됐냐 어쨌냐 하는데 이제는 그거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감정적 싸움으로 가버렸어요. 예. 신지호 부총장님께서 김건희 여사의 고모가 이렇게 SNS에다 글을 썼더라라고 또 얘기하시고 또 예. 그 고모라는 분은 또 오늘 또 SNS에다가 아니 내가 쓰면은 그 욕이고 예. 그 한동훈 대표 가족이 쓰면 표현의 자유냐. 이런 식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예. 결국 이걸 지켜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빨리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정리를 하고 일단락을 짓는 게 좋겠다. 정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검찰이 국민의힘 여당을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요. 근데 그 검찰 수사의 칼끝이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사가 위로도 올라갈 것인가, 예. 아니면 명태균 씨에서 파생돼서 그 옆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예. 지금 뭐 몇 명 이름들이 지금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데 이 수준까지 가는 수준에서 머무를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예. 다만 지금 이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많은 의혹이 초기에 제기됐던 부분은 김건희 여사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도 나왔잖아요. 그 김영선 좀 해줘라라는 육성까지 나온 마당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 이런 부분들이 과연 검찰에서 얼마만큼 규명이 되고 예. 수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국민들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매우 미흡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면 예.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특검이든 상설 특검이든 진행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됩니다. 네, 김준혁 최고위원은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 오늘도 이어졌잖아요. 네. 물론 지금 창원지검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뒷거래 의혹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하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압수수색을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한테 자료를 달라라고 예. 이제 왔다 그래요. 예. 근데 저희가 대회비니까 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하고 또 그 참고인들 어떤 참고인들을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정확히 그 자세한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받기 어려운 알 수 없는 것들을 다 자료를 압수수색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저희는 사실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심정인 건 맞습니다. 네. 검찰의 어떤 증언을 검찰이 어떤 증언을 확보를 한 것인지 예.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번져갈 것인지 사실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과 관련해서도 예. 그 과거처럼 뭐 강하게 말할 수 없는 게 예. 사실 명태균 씨에 관한 것도 지금 특검법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네네. 거기서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것들이 막 튀어나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좀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죠. 한동훈 대표 오늘 아침에 극복해야 될 구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명태균 씨 같은 선거 브로커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최고위원회에서 예.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국민들에게 너무 부끄럽죠. 예. 죄송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여당 당사가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예. 관련된 게 처음에는 무슨 대통령에게 접근을 해서 뭐 그 목소리 하나 따낸 거 가지고서 저 사람이 협박하고 있구나라고 예.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진행되는 거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광범하고 네. 우리 당에서 무슨 뭐 국회의원 그리고 시장, 도지사 이런 분들과 다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지? 그리고 뭐 자기가 여론 조작도 했다. 그리고 공천도 받아줬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사실들을 당시에는 그 국민들과 그리고 당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출입 기자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요. 예.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뭐 소수의 사람들이 저런 브로커들과 이렇게 손을 잡고 그들로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활개치는 그런 당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구태가 분명하고요. 국민과 당원들께 죄송한 건 뭐 저희가 사과를 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친한계 친윤계 갈등 관련해서 김준혁 최고위원한테 자세히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광기와 조폭입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사 3명 탄핵을 예고했고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이 검사 탄핵을 멈추라는 입장문을 어제 냈습니다. 집단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인데요.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 처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12명째 검사 탄핵입니다.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검찰 탄핵은 광기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은 본인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넘어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왜 나머지 부장검사들이 왜 그 두세 명의
지검장과 두세 명의 그 부장검사들에 대한 탄핵 문제에 대해서 그것의 당부당에 대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그 무슨 뭐 좀 조폭도 아니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건 집단 행동이고 검찰권을 그렇게 쓰라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우리 부장검사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김진욱 대변인께 물어볼게요. 국민의힘에서 검사 탄핵은 광기에 가깝다, 보복 탄핵이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두 분을 예. 탄핵하겠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예.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문제,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적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 검찰이 다 불기소 처리해서 예.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사법적 의혹에 대한 부분들을 털어주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이 과연 사법 정의에 부합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할 것을 기소하지 않는 것, 이거 자체가 직무유기 아니냐. 예. 이 법의 판단을 받아볼 그 기회조차도 막아버린 것이 검찰이 해야 할 일이냐,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탄핵을 이제 저희가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중앙지검에서 뭐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뭐 의견을 올렸다고 합니다. 성명서를 쓰고. 지금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볼 때는 집단 행동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검사들도 공무원 아닙니까? 국가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집단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예.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항명같이 한다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행안부에 이 경찰국이라는 걸 신설할 때 예. 그때 경찰들이 이 총경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명서 발표했습니다. 예. 그때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해서 그중에 유사명 총장 등 해가지고는 실제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들 중에서 집단 행동하고 징계받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있다면 검찰 조직밖에 없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조폭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신 것 예. 같아요.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삼권 분리 뭐 이런 분립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네. 지금 국회에서 국회가 가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 이것이 삼권 분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김준영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 검사들이 네. 자신들에 대해서 가해지는 부당한 입법부의 압력에 대해서 성명을 낸 것까지 조폭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입 다 다물고 그 집권 다수당이 뭐 집권을 했든 안 했든 국회 다수당이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도 아무도 얘기할 수 없다. 예.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조폭적 행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허위사실 공표죄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허위사실 거짓말을 해도 이제 이재명 대표 염두에 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선거법상에 그 당선 무효 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그래요. 그것도 이재명 대표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검사 탄핵 벌써 12명째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저 대한민국 수립된 이후로 이렇게 많은 검사를 탄핵시키는 당을 처음 봤습니다. 검사만 탄핵합니까? 그 지금 방통위원장도 탄핵하고 장관도 탄핵하고 예. 판사도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예. 온갖 사람들 대통령도 탄핵하겠다고 하고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해방 이후 이런 정당은 없었어요. 거기다가 피의자가 검사에 대해서 기피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피의자를 소환하는 건 못하게 한답니까?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을 무슨 거짓말하는 정치인들과 그리고 범죄인들의 천국으로 만들려는 겁니까?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다 이재명 대표 한 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입법 폭력이고 이것이야말로 죄송하지만 김진욱 대변인한테 예, 죄송하지만 이거야말로 조폭적 행태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대한민국 수립 이후로 그 대통령의 부인 한 사람을 보호하자고 이렇게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돼 가지고 조직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는 이런 행태를 본 적 있으십니까? 국민들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공정과 상식으로 해서 정부가 나왔다면 그 정부에서는 그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예. 지금 특히 검찰에서 이
신뢰를 잃어버렸다, 공정성을 잃어버렸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고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와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가지. 예를 들면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이 보여주는 건 뭐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결과를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저희는 기대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가 많은데요. 연이틀 내린 폭설로 피해가 커서 폭설 관련 뉴스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폭설로 수도권 도로 곳곳에서 차량들이 더딘 흐름을 보였고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에서는 불까지 났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을 향해서 눈뭉치가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죠. 윤우성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눈길 속 거북이 걸음을 하는 차량들 뒤편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도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역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시작된 거로 추정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분기점을 빠져나가던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더니 차량 유리창이 산산조각납니다. 습기를 머금고 잔뜩 무거워진 눈이 도로 표지판에 붙어 있다가 한꺼번에 쏟아진 겁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지금 운전자만 병원에 가 있어. 놀래가지고 멈추다가 그 핸들을 박아가지고. 눈이 쏟아지는 어두컴컴한 도로를 차량들이 서행합니다. 상가 불빛은 물론 신호등까지 모두 꺼져 있습니다. 폭설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고압전선을 덮쳐 일대가 정전된 겁니다. 인근 아파트 4천여 세대 주민들은 난방의 온수까지 끊겨 복구될 때까지 12시간가량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폭설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가 무너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시설물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쓰러진 나무에 깔린 시민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주차장 입구 지붕이 반으로 쫙 갈라지듯 무너졌습니다. 차량이 오가던 통로는 무너진 지붕과 골조로 들어찼습니다. 눈을 피해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되려 오도가도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거 출입구가 하나인데 거기가 무너져서 아예 차를 못 빼는 상황이라서 출근하기가 좀 힘들 것 같네요. 경기도 안양, 군포, 희흥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지붕이 잇따라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보건소 주차장 입구도 완전히 부서졌고 세차장 지붕도 내려앉았습니다. 물기를 가득 머금은 눈은 게이트볼장 지붕도 무너뜨렸습니다. 다행히 새벽 시간대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옆에서 근무를 해요. 무너지는 소리 막 그런 거 들려가서 좀 가봤었죠. 쭉 갈라지는 소리 막 이런 건. 용인에서는 집 앞 눈을 치우던 남성이 눈무게 때문에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청과시장 지붕이 붕괴해 상인들이 대피했습니다. YTN이 붕괴 당시 상황을 단독으로 입수했는데요. 붕괴 당시 계셨던 도매시장 상인에게 당시 상황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네, 연결 감사합니다. YTN이 단독으로 확보한 영상 먼저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네, 지금 이 화면 뒤쪽으로 이렇게 순식간에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상인들이 대피하고 아수라장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당시 이 상황에 계셨죠? 네네. 네, 지금 무너진 곳이 정확히 어딘가요? 여기가 지금 청가시장 입구거든요, 거기가. 청가시장 입구요. 네네. 네,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나요?
그래도 좀 뭐 대피한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그 상인들이 한 100여 명하고 손님들하고 일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한 300여 명은 있었을 것 같아요. 100명 넘는 인원이 있었는데 전조 네. 증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침에 7시경에 7시 한 5시 5시경 정도예요. 새벽 이게 5시요. 네네. 쿵쿵 소리가 이제 지붕에서 났었어요. 소리가 지붕에서 났었고요. 네, 났었고 조금 있다가 쾅쾅 이게 큰 소리가 이제 또 2번 정도가 났었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관리공사에서 대피하라고 이제 해서 3층으로 이제 회의실로 대피를 한 모든 상인들이 대피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한 다음에 이제 이 안전 점검을 하기 전까지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예. 이 못 들어가 있는 상태였는데 12시경에 이제 이렇게 붕괴가 된 거죠. 예, 붕괴 사고가 난 게 낮 12시 정도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네네. 건 전조 증상이 새벽 5시에서 아침 7시 사이에 났다라고 말씀을 예. 해주셨습니다. 큰 소리가 네네. 났고 굉음이 났고 그리고 대피 네. 방송이 있었다고 했는데 사전에 네. 대피를 안 했으면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어요. 가슴을 쓸어내리는 상황인데 지금 네. 그림을 보면 한쪽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청가동 쪽만 무너져 내려. 이게 청과동 쪽이고요. 그럼 지금 네. 무너지지 않은 쪽이 야채 매장인가요? 예. 예, 두 동이 뭐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 건가요? 한 건물 안에 있는데 예, 이제 이 가운데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 앞쪽에 이제 도로가 쪽으로 돼 있는 쪽이 이제 청가동 쪽인데 이쪽만 무너지게 된 건데 모든 게 이제 뭐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냥 무너진 거죠. 예. 지금 계속 무너지는 화면을 저희가 반복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10초 만에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달려서 네. 대피하는 상인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다친 네네. 분들은 없었나요? 다친 분들은 크게 지금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되는데 이제 상인 중에 한 분 일하시는 분이 한 분 좀 다친 분이 있다고는 들었어요. 네. 경상자가 있다고 들으셨다고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이 시장이 언제 지어진 건가요? 어떤 거가요? 건물이 언제 지어졌죠? 한 30년 정도 됐어요. 30년 정도 되었고 지금 일단은 저희가 보기로는 지붕에 눈이 무겁게 쌓이면서 무너진 것으로 보이는데 추정되는데요. 지붕에 네. 이제 눈 말고 다른 기계나 장비 같은 것을 올려둔 것도 있었을까요? 다른 장비들은 모르겠는데 이제 노후된 데에다가 이 슬로브라고 해야 되나 이 빔으로다가 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쳐놓은 거기 때문에 예. 힘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지금 그래서 상황은 건물이 예.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들어갈 수가 없고요. 예. 지금 다 무너져 내려서 지금 소방차들이 와서 이제 경찰분들하고 소방차분들이 와서 통제를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피해 없이 빠른 복구가 이어져야 할 텐데 빠른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양 농수산물시장 상인과 전화 연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이게 보통 눈은 좀 가볍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보신 것처럼 무거운 눈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내린 눈이 딱 그런데요. 이런 눈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보니까 눈도 네. 습설은 보통 눈보다 한 3배 정도 무겁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 눈의 종류를 이제 습설이니 무거운 눈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올 1월부터 기상청에서 발표할 때 용어를 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벼운 눈, 보통 눈, 무거운 눈 그랬거든요. 그 예. 전에는 뭐 습설, 건설 그랬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 지금 발표할 때 무거운 눈이 몇 센치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저희도 이렇게 무거운 멘트가. 눈으로 표현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공식적인 명칭이거든요. 예. 얼마나 무거운 건가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일반 눈보다 이제 2, 3배, 3배까지 더 높다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무게를 정할 때 예. 물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물이요. 물. 네. 물 1m,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면 이게 1톤입니다. 이게 1000kg이거든요. 예. 그러면 기름은 물보다 가볍잖아요. 위에 예, 뜨죠. 예. 그러면 비중이 0.9다 해가지고 900kg가 나갑니다. 네. 물은 1톤인데 그러면 눈은 얼마냐는 얘기잖아요. 예. 눈은 비중이 0.2에서 0.3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물 1톤만큼의 눈이 쌓이면 예. 200kg, 300kg가 보통의 눈이에요. 아. 근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내렸던 무거운 눈 있죠. 네. 이거는 이제 0.6까지 됩니다. 600kg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보통 내린 눈, 아예 가벼운 눈에 비해서는 3배까지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비닐하우스가 보통 6m, 3m거든요. 네. 거기에 1cm만 쌓이면 예. 다 쌓였다고 한다면 그가 90kg예요. 그렇군요. 근데 예. 50cm가 쌓였다라고 한다면 4,500kg, 4톤이 돼버리거든요. 네. 아, 무너질 수밖에 1톤차 없겠네요. 5차가 예. 위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비닐하우스에.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무거운 상황이 되거든요. 네. 비닐하우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상인분을 연결해서 알아보기도 했지만 경기도 안양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지붕 일부가 이렇게 붕괴됐습니다. 네. 전조 증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그 물건들은 파손이 될 때 분명히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소리가 나거든요. 네. 그러나 이 소리가 파괴된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몰랐을 뿐이지 소리가 납니다. 보통 어떤 소리가 납니까? 물론 뺄 때 굉장히 큰 굉음 소리도 나고요. 예. 아니면은 뭐 아까 앞에서 뭐 네. 이야기했었죠. 이런 뭐 펑 하는 소리도 나고요. 예.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너지는 전조 증상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기가 30년 건물이잖아요. 네. 30년간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고 지진도 왔어서 괜찮았었는데 네. 이번 눈에 무너질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 천정이 무너지는 모습이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저 상황을 보면은 예. 지금 눈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이었으니까요. 지금 예. 저걸 추정을 해보면 눈이 많이 올 때는 눈에 쌓여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해졌죠. 예. 눈이 녹아서 네. 물이잖아요. 예. 물은 한 군데서 흐르잖아요. 낮은 곳으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기에 있던 많은 몇 톤의 물이 아. 녹아서 한쪽으로 흘렀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 한쪽에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 낮은 방향으로 순식간에 몰렸군요. 내려졌다. 지붕 이렇게 가운데서 천정 가운데서 좀 약한 부위로 낮은 몰렸고. 부위로.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전체 다 몰리는 것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눈은 골고루 예. 퍼지지만 예. 축사도 여러 곳이 무너졌습니다. 경기도 화성 그리고 경기도 강원도 횡성에서 축사 지붕이 붕괴가 됐는데 이제 농가에서는 또 가축을 보호해야 하니까 이제 자신들도 보호해야 하지만 막 눈부터 치우는 경우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건 그렇죠.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눈이 이렇게 다 쌓여 있고 뭐 비닐하우스든 무슨 구조물에 눈이 쌓여 있으면 어떤 무게 중심이 딱 짜여 있어요. 예. 무게 중심 흔들리면은 뭐 한쪽으로 눈이 내렸거나 그래서 눈이 밤새도록 있었기 때문에 쌓여 있는데 한쪽을 이제 농가 주인이 덜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무게 중심이 반대쪽으로 쏠리겠죠. 아. 그러다 보면은 반대쪽으로 무너지는 것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전체를 골고루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런데 지붕에 저 내린 눈을 어떻게 한꺼번에 치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눈을 치우는 것보다도 예. 어떤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눈을 치우는 것은 본인이 치우는 사람이 위험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기가 안 좋은 이런 저 눈을 치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렇게 어렵게 키운 소 지금 30여 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예. 아마 소들도 저런 상황을 처음 그러니까요. 겪었기 때문에 예, 아마 예. 놀랐을지. 근데 앞으로 저 축사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래서 무거운 이제- 눈이 많이 내리면 네. 또 언제든지 저런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규정을 그 전에 눈이 온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예, 예. 제도로 이제 바뀌거든요. 예. 바뀌는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30년 빈도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예. 설계할 때 건축 설계할 네. 때. 예. 이 용어가 뭐냐면 30년 만에 가장 많이 온 눈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대설 기준이면. 예. 근데 이번에는 117년 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도가 개선이 됐는데도 그 제도는 지금 생각하면 무용지물이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예. 그럼 이제 지붕 건설 기준도 습설에 대비해서 맞춰서 그렇죠. 고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평택에서는 골프장 철제 그물도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네. 철구조물까지 무너져. 그렇죠. 내렸어요. 아까 비닐하우스에도 예. 5톤이니까 예. 1톤짜리 5대인데 지금 굉장히 천장이 넓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10톤도 저화면인데요. 넘어가 예. 그렇습니다. 네. 저렇게 무너져 이렇게 내려버렸어요. 뭐 예. 단단해 보이지 않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네. 골프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큰일 날 그렇습니다. 뻔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노후화가
얼마나 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예. 특히 이제 또 안전 관리를 어떻게 했냐도 이제 굉장히 종합적인 중요하죠. 점검이 필요하네요. 예. 네. 근데 요즘 보면 차 천장에 눈 쌓인 상태로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이게 습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차에 눈이 있는데 이제 앞에 유리만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 차 위에 네. 어떤 아령을 달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아령을 달고 그렇죠. 몇 킬로가 이제 더 달리고 늘어나요. 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무게만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예. 가장 위험한 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승용차와 승합차 있죠. 네. 네. 승합차는 높잖아요. 예. 그래서 무게 중심이 높아요. 아. 승용차는 무게 중심이 낮기 그렇죠. 때문에 부딪히면은 찌그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 예. 전복은 안 되거든요. 지금 화면 보면 저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승합차하고는 다르죠. 승용차하고는. 예. 네. 승합차는 좀 높죠. 그렇죠. 예. 높기 때문에 예. 눈까지 있었다라고 한다. 무게중심이 더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측면으로 힘이 가하면 이제 전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럴 수 있네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게가 무거워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예. 문제지만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서 예. 조금만 힘을 가해도 전복이 된다. 특히 또 뭐가 되냐면 브레이크 시스템이 안 돼요. 예. 더 제동이 늦어지죠. 그만큼 더 무거워지니까. 지금 그렇군요. 전복된 차량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 이렇게 이 차 자체가 전복되는 것도 문제인데 차에 눈을 닦지 않고 썰지 않고 달리다 보면 다른 차에도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예, 지금- 그렇죠. 예.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차가 자막이 한 번- 다른 자막이 나오고 있으니까 바꿔주세요. 네. 예. 지금 차가 지나가면 우리가 커브길을 돌다 보면은 지금 바람의 방향이 순식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위에 쌓인 예. 눈이 뒤로 착 밀리잖아요. 예. 네. 그러면 차 유리창에 딱 대잖아요. 이때가 이제 그러니까요. 굉장히 위험하죠. 예. 그러면은 뒷차는 갑자기 위험 상황이라 순식간에 브레이크 시스템을 작동시키죠. 네. 그러다 보면은 밑에 빙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차가 또 전복되는 또 이런 아찔한 상황들이 또 반복되는 이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어제도 도로에 이제 눈이 얼어붙으면서요. 네. 차량이 움직일 수 없다 보니까 큰 혼란이 빚어지고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게 지금 53중 충돌이었죠. 예. 지금 이게 이제 블랙 아이스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예. 눈이 오면은 눈이 보이는데 네. 네. 지금 밤에 아스팔트 위에 검정색이잖아요. 거기에 예. 지금 눈이 녹아서 물이 있는데 이게 얼음인지 도로인지 구분이 안 된 상태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블랙 네. 아이스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앞 차가 예. 어떤 상황에서 멈춰졌다. 부자연스럽게 행동을 했다 한 다음에 뒤에는 순식간으로 예. 무식적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계속 아. 53중 충돌. 예, 어제 예. 53중 충돌 추돌 사고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설이 더 무겁다 이 이야기는 지금 많이 나눴는데 습설이면 이렇게 블랙아이스의 경우에도 더 미끄러운 건가요? 훨씬 더 미끄럽죠. 얼었을 경우에는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거든요. 물이 얼었을 때와 눈이 얼었을 때는 차이가 엄청 큽니다. 왜냐하면 눈 속에는 공기가 들어있거든요. 네. 이 공기가 열 전도율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패딩 있죠. 예. 파카라 하죠. 이 패딩에 지금 두툼하잖아요. 이걸 뭐냐면 솜털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안에 공기가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공기가 외부 열을 차단시키거든요. 아. 그래서 보온통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외부에가 진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 차단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렇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눈도 중간에 공기층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찬기가 들어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물은 전도율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예. 꽁꽁 얼죠. 예. 그렇기 때문에 블랙 아이스는 눈보다도 훨씬 더 꽁꽁 얼어서 차량 운전하는데 아주 위험하다라는 그렇군요. 그런 말씀을 예, 드립니다. 어제 저녁 있었던 추돌 사고 화면을 보여드렸고요. 어제 오후에 있었던 안양 판교로 네. 지방도 상황도 보니까 차들이 움직이질 못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우리가 저런 도로 상황에 가지 않는 게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지만 예, 예. 저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차를 움직여야 됐다라고 한다면 아.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저기에 이제 날씨가 춥잖아요. 예, 그래서 예. 외토라든지 담요라든지 아니면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런 상황이면. 근데 저런 사람이면 대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 안에 이제 히터도 틀어야 되는데 히터를 계속 틀어버리면 연료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 이런 상황에 출발한다면 연료도 충분히 확인하고요. 예. 또 뭐 담요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예. 또 비상시에 어떤 삽이나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저 상황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교통 정보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 예. 라디오도 그렇지만 휴대폰도 드려야 되고요. 네. 만일 사태에서 저런 상황에서는 또 차를 놔두고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네. 그랬으면 차에 있는 모든 비상 준비물들을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네.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저런 경우에 이렇게 차를 뒤에서 밀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어찌 위험한 것 아닌가 보면 싶은데. 상황에 따라 다른데 예. 이제 위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서로 협력을 해야 되죠. 네. 그러나 서로 협력을 하다 보면 위험한 상황에 맞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저렇게 학생들이 지금 화물차를 밀어주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런 상황은 뒤에가 차가 있기 때문에 저런 이제 위험한 상황은 없다고 하지만은 없기 때문에 저게 가능하지만 예. 뒷차가 지금 없는데 저런 상황을 밀고 있다라고 하면 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예. 차를 또 미쳐서 예. 저로 인한 또 2차 사고, 3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무거운 눈이 내리면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 대책을 추가로 더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폭설로 인해서 경기 남부권에 있는 도로들 곳곳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특히 경기 용인의 국도에서는 차량이 한때 5시간 가까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 위에 차들이 멈춰서 있고 답답한 운전자는 직접 내려 앞을 내다봅니다. 차량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는데 좀처럼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리가 꽤 떨어진 터널에도 차가 가득한데 일부 시민들은 5시간 가까이 도로 위에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양지 고속도로 정확히 지금 돌려보니까 5시 한 55분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막혀 있어요. 이곳 경사진 도로를 따라 올라가던 트레일러가 미끄러져 한참 동안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주변에 물류센터가 몰린 곳이라 차량 통행량이 많은 데다가 우회로도 마땅치 않아 고립되는 차는 걷잡을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지자체 등 당국이 제설 작업을 진행했지만 곧바로 트레일러를 빼내지는 못했고 새벽 5시쯤부터 시작된 정체는 한낮이 지나서야 해소됐습니다. 앞서 새벽 4시쯤 경기 광주시 3번 국도에서도 화물차 여러 대가 2시간 가까이 멈춰 있었고 경기 안성시에 있는 고속도로에서도 트레일러가 오르막길에서 미끄러지는 등 폭설로 경기 남부권 도로 곳곳이 마비를 겪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어제 저녁 퇴근길 강원도에서는 50대 이상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네, 오늘도 곳곳 도로가 얼어있는 상황이어서 퇴근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런 만큼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퇴근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표정호 기자. 네, 서울 지하철 신도림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찍 퇴근길에 나선 분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오후 5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역사 안에는 퇴근길에 나서는 시민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지하철 안전요원분들도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시민들의 통행을 돕고 있는데요. 저는 1시간 전부터 이곳에서 나와서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대부분 자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차를 놓고 러시아워를 피해 일찍 나왔다고 말씀했습니다. 비록 강한 눈보라는 지금 그친 상황이지만 내일까지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모두 분주히 퇴근길에 나섰습니다. 네, 대중교통은 평소보다 운행 편수를 더 늘렸죠.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더 많은 만큼 평소보다 증차 운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있는 이곳 신도림역 1호선 같은 경우에도 평소보다 더 많은 열차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퇴근을 돕기 위해 홀에 이른 1호선과 경의중앙선 등 수도권 전철을 10차례 추가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11시부로, 경기도는 오늘 낮 1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 단계 1단계로 낮췄는데요. 다만 폭설로 인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저녁부터 밤까지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제설 작업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인력 6천여 명과 제설 장비 1,190여 대를 투입해 퇴근길에 시민 불편이 없도록 초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밤사이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출퇴근길에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운전할 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도로에 있는 결빙으로 인한 미끄러짐 등을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지하철역 신도림역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지난해 12월 고속도로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 보고 계십니다. 앞서 가던 차량 지붕에서 날아오는 납작한 이 물체.
뒤따르던 차량 앞유리를 그대로 가격해서 유리가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차 위에 얼어붙은 눈이 얼음판이 돼 도로의 흉계처럼 날아다닌 건데요. 차량 지붕 위에 쌓인 눈을 제때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사고입니다. 들어보시죠. 차 위에 눈이 쌓여 있는데 눈을 쓸고 달리지 않으면 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약간 녹다가 얼면은 얼음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얼음 덩어리가 차 안에서 뜨거운 히터를 켜게 되면은 이 얼음 덩어리가 쏟아지면서 사람이라든지 또 다른 차의 유리에 떨어지면서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얼어붙기 전에도 차량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고 운행하는 건 위험천만합니다. 어제 오늘 폭설이 내린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몇 장을 보겠습니다. 차량 문에도 뒷유리도 사이드미러도 눈에 이렇게 가려져 있죠. 이 차량은 정도가 더 심합니다. 이렇게 앞유리까지 가려져 있는데 대체 어떻게 주행하는 걸까요?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저런 차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제발 좀 치우고 다니자라면서 우려의 댓글을 달았는데요.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에게도 위험할 수 있는 만큼 내 차에 쌓인 눈 잘 치우고 안전 운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 도로 곳곳에 폭설 여파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도로공사 연결해서 전국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준 캐스터, 지금 고속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 지역에서 내리던 눈이 조금 잦아들었지만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기상정보 자주 확인하며 안전운전 이어가시고요. 특히 기온이 떨어지면 도로가 그대로 얼어붙을 가능성도 높으니까요. 속도는 50%까지 충분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을 아예 포기하거나 대중교통 이용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퇴근길은 평소보다 교통량 자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서울 쪽 교통량이 서서히 증가하지만 다른 날에 비해서는 괜찮고요. 하지만 이렇게 지도에 노란색 서행 구간이 많은 이유는 바로 습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위해 속도는 계속 잘 줄여주셔야겠습니다. 55번 중간고속도로는 이렇게 도로 주변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는 상태죠. 제설 작업이 잘 된 곳에서도 미끄럼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앞차의 차 간격도 조금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40번 고속도로 막힘 없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50번 영동선 강원권은 곳곳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남부 용인 지역 포함해서 곳곳으로는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죠. 고속도로 본선보다는 국도와 만나는 나들목 주변이 조금 더 미끄러울 수 있는데요. 특히 내리막길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도 적절히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속도를 많이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각 1번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부근은 부산 쪽 사고 여파로 잠깐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감속 운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취재기자와 함께 이례적 눈 폭탄의 원인 또 전망도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YTN 기상재난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눈은 그쳤어요. 근데 오늘 새벽까지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어느 지역에서 눈이 가장 많이 왔습니까? 네, 경기도 용인시 백안면에 47.5cm로 50cm에 육박하는 눈이 쌓였고요. 경기 광주, 서울 관악, 충북 진천 등에도 4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서울 공식 관측소에서도 28.6cm가 기록되면서 역대 1적설량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같은 서울 안에서도 관악구에 특히 더 많이 내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관악구는 우선 고도가 141m 정도로 지대가 높습니다. 이 지대가 높은 만큼 같은 서울이라도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 공식 기온은 영하 0.1도지만 관악구는 영하 0.8도였습니다. 이 눈이 이번처럼 습설인 형태일 때는 이런 미세한 온도 차이에서도 적설량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보통 눈은 강원 산간 부분에 많이 오는데 이번에는 수도권 또 충청 이 서쪽에 집중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일기도 한번 보실까요? 이 대기 상층 5km 부근 일기도입니다. 이 노랗고 붉은 이 동그란 덩어리가 대기 상층 그리고 정체됐던 이 저기압인데요. 이 우리나라 쪽으로 축 처진 이 부분, 이게 골짜기 같다고 해서 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부근에서 이제 구름이 잘 발달하게 되는데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는 이 골이 이 수도권과 충청 부근에 위치했던 게 원인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내린 건지 그 원인 좀 파악해 볼까요? 네, 이 찬 저기압과 더운 바다의 잘못된 만남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 대기 상층이 블로킹, 즉 공기의 흐름이 정체됐었기 때문인데요. 이 저기압이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제자리에서 돌면서 북쪽의 영하 30도 이하의 매우 찬 공기를 계속해서 내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저기압이 보낸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를 지났다는 겁니다. 이 그래픽 왼쪽의 붉은색은 평년과 비교했을 때 해수면 온도가 높은 곳으로 색이 진할수록 차이가 크게 나는 곳인데요. 현재 서해의 온도가 15도로 평년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그런데 대기 상층 1.5km의 온도는 영하 10도가량이다 보니까 대기 중의 온도와 해수 온도의 차이가 25도 정도나 크게 나는 셈입니다. 이 온도차가 클수록 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는데요. 찬 공기는 계속해서 내려오고 이게 상대적으로 서해를 지나면서 강하게 발달한 눈구름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폭설을 쏟은 겁니다. 네, 눈이 쌓이면서 붕괴 피해도 속출했는데 낙엽 때문에도 문제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눈이 내리기 직전에 바람이 많이 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 강풍에 단풍잎이나 은행잎들이 우수수 떨어졌는데 보행길 곳곳에 이 치워지지 않은 채로 비나 눈이 내리면서 낙엽이 언 상태로 눈이 더해지면서 이중으로 쌓여서 더 미끄럽습니다. 이 해가 잘 들지 않은 골목길이나 보행도로에도 여전히 쌓여 있는 곳이 많아서요. 이 길을 걸을 때도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걸어야 합니다. 네, 서울은 이제 좀 눈이 잦아든 것 같은데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 눈구름의 이동을 볼 수 있는 레이더 화면 보겠습니다. 이 눈구름대가 점차 남하하면서 이렇게 서울 등 수도권에는 일부 지역에는 아직 눈구름대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쳤고요. 이 충청과 호남 지역은 이렇게 계속해서 눈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내일까지도 눈이 계속 유입될 걸로 보여서요. 이 내일 아침까지 제주 산간에는 5에서 15cm, 충청과 남부에 1에서 5cm, 그리고 강원 남부와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릴 걸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오늘 저녁엔 기온이 몇 도까지 떨어지고 또 내일 눈 예보가 또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기온이 계속 떨어지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이제 서울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질 거고요. 네, 내일 낮부터는 이 대기 정체는 해소됐지만 남아있는 기압골이 일시적으로 한 차례 영향을 주면서 이 내일 낮은 눈이 그쳤던 수도권에도 다시 눈이 내릴 걸로 보입니다. 다행히 내일 낮에는 적설량이 대부분 1에서 5cm로 어제와 오늘보다는 확연히 양이 적을 전망입니다. 네, 긴장을 늦춰선 안 되겠습니다. 철저한 대비도 필요하고요. 김민경 YTN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